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넘겼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3,0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 집중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사흘 동안 국내 증시에서 2조 원 넘는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오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어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은 사흘 동안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같은 기간 5,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해 78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2분기 실적 수준, 무역 협상 시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많이 오른 것들을 좀 정리하는 모습, 실적 대비 주가 레벨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검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가 강해졌다라고. 이달 15% 가까이 오른 코스피 상승세에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경계심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나토의 방위비 증액과 수출 기대감으로 현대로템 등을 포함한 방산주들은 오른 한편 엔비디아 훈풍 속에 상승세를 이어왔던 SK하이닉스는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한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관건입니다. 코스피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 경우 지수의 추가 상승을 이끌지 눈이 쏠립니다. 여기에다 오늘 밤 미국의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등의 불확실성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 영향에 달러원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50전 오른 1,357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 급등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이 급등했었는데 최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경고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이틀 연속 폭락하기도 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라는 분석과 과도한 기대감에 따른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카카오페이 주가가 코스피 시장에서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25% 급등해 투자 위험이 커져 지난 24일과 어제 거래 정지됐다 풀리자마자 널뛰기 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고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에 좀 영향이 가고 있고 실제로 주가가 그거에 좀 반영이 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의 1달러로 값이 고정되는데 다른 코인과 달리 등락이 거의 없어 국경 없이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법체계 안으로 포함하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고 스테이블 코인 기업 서클은 상장한 지 13일 만에 168% 폭등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합니다. 또 다른 핀테크 업체인 네이버페이도 가세했고 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K 콘텐츠라든가 게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강세이기 때문에 워낙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자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또 중앙은행들은 뭘 우려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신다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 스며들고 있죠, 실생활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리다페이를 이용하면 누구나 카페나 편의점에서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제를 할 때 코인의 가치가 들쭉날쭉하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한 개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국경을 넘어 현금을 송금할 때는 환전 수수료나 시간도 많이 들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전자지갑을 이용하면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경고를 하는 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가치가 연동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 신뢰가 깨질 경우 대규모 인출 사태인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해외로 국내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발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해왔지만 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에 산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월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